나에게 살이 되어 날라오는 것과도 똑같은 겁니다. 이러한 개념을 생각을 해서 주변을 살펴보면 좋다라는 거죠. 네, 건국대학교에서 아파트 풍수론을 강의하고 있고요. 4대째 풍수의 전통을 잇고 있는 천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좋지 않은 집의 요건, 진짜 망해 나가는 집, 풍수적으로 정말 최악의 요건은 무엇인지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정말 제대로 된 풍수, 그리고 정말로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집 찾는 법 배우고 싶다면 건국대학교 아파트 풍수론을 수강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강 신청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가지 쭉 말씀드릴 건데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이것들의 공통점까지도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낙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낙맥, 이게 낙맥이 뭐냐면요, 맥이라고 하는 거, 즉 이런 산세가 쭉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모양을 통해서 기운이라는 것이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낙맥,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뚝 떨어지는 겁니다. 뚝 떨어지는 곳에다가 뭘 짓는다라고 한다면은 기운 자체가 다 흘러버리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과협이라는 겁니다. 과협. 이게 뭐냐면은 골짜기 협자고 진할 과자인데요. 그러니까 골짜기가 지나치다, 즉 경사가 너무 심하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경사진 곳 같으면은 그곳 역시나 기운 자체가 머무르기가 어렵고 흘러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곳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제가 두 가지밖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요, 이러한 요소들이 전통 고서에서도 다 동일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 현대 이제 풍수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논문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을 흉지의 요소로 삼아서 이게 진짜로 어떤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지 아닌지에 대한 연구가 지금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반궁수라는 거죠. 반궁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궁자는 활궁자를 말하는 건데, 활궁자가 이렇게 생겼죠. 활궁자에서 앞쪽을 보게 되면 여기 튀어나온 게 있을 겁니다. 여기를 이제 궁수라고 하는 거고, 이쪽에 이렇게 해서 이제 튀어나온 거 바깥쪽에 있는 거, 이걸 보고 이제 반궁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바깥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물 자체가 이렇게 돌면서 치고 가는 그러한 입지라고 한다면은 반궁수로서 풍수적으로 좋지 않고 이것이 부동산 지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여러 논문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요, 전고후조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전고후조? 전조후고? 전조후고죠, 전조후고. 그러니까 좋은 땅의 요건으로서 전조후고, 앞은 낮고 뒤는 높은 건데 그게 뒤집어졌다 라고 한다면은 전고후조, 앞은 높고 뒤는 낮다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산 자체가. 그리고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진 거를 보고 전고후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이 이렇게 딱 맞고 있으니까 답답하겠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직사, 쏜다, 곧게 쏜다. 도로 자체가 나를 확 쏟는다라는 거죠. 자, 도로가 이렇게 있는 바로 보는 집, 도로에서 확 쏘아 올린다 라는 겁니다. 바로 내리꽂는 거죠. 이 기운 자체가 그냥 이 집을 들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나 좋지 않은 거죠. 자, 지금 이렇게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기운인데, 어떤 기운이냐? 집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운들이 모이지 못하거나 혹은 이 기운들이 나를 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5가지의 공통점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우리가 진짜 좋은 공간, 그렇지 못한 공간을 구분할 수 있는 건데요. 풍수라는 것이 세밀하게 들어가면 정말로 어렵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점은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이라고 하는 거, 이 땅을 통해서 우리는 기운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운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 기운이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아는 것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 5가지를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다시 첫 번째부터 보자면은 낙맥이라고 하죠.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뚝 끊어지니까 기운이 단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과협이라고 하는 거, 뾰족한 공간에 기운이 쑥 내려오니 기운이 쑥 그냥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물론 적당한 경사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것은 정말 좋은 요건일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가버린다? 그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기운은 나를 안아주고 감싸줘야 되는데 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쑥 치고 간다. 쑥 치고 가니까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고 거기는 기운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고, 네 번째로는요,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쑥 흘러내려가야 되는 건데 앞에서부터 이렇게 쑥 이렇게 뒤로 빠져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직사. 기운은요, 우리가 잘 받기 위해서 그 흐름이 조화롭게 되어야 되는 건데 바로 나한테 내리꽂는 거, 이것은 그 기운이 아니라 나에게 화살이라고 하죠. 그렇게 살이 되어 날라오는 것과도 똑같은 겁니다. 자,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요, 좋은 집을 찾을 수 있고요. 이런 좋은 집의 개념이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앉는 공간, 어디 식당이라든지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이러한 개념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를 중심으로 주변을 살펴보면은 좋다라는 거죠.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당에 딱 갔어요. 뭔가 편안해 보이는 자리는 없고 현관 문 열자마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떻죠? 뭐 물론 밥을 먹어야 되니까 앉긴 앉겠죠. 근데 문을 계속 열고 드나드는 그 손님의 바람, 여러분들 느껴보신 적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바람이 막 지나가죠. 기운은요, 바람에 의해서 흩어지는 겁니다. 차분하게 밥을 먹을 수 없고 계속해서 바람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사이에서 먼지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러한 기운에 대한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풍수의 고서에서도 옛날에 장자승생기야, 즉 생기야 올라타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다 이러한 기운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이 점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더욱더 평안한 공간에서 지내시고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